주하 주쌤입니다. 전에 주쌤이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던 슈퍼개미 시리즈 조회수 10만 넘게 찍으면서 인기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쌤이 그때 했었던 슈퍼개미 시리즈를 리부트해서 새롭게 다시 찍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 증시를 주름 잡았었던 슈퍼개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옆에 표에다가 띄워드릴 텐데 정말 많은 분들 있으시죠. 이 태동기 때부터 1세대, 2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유명하신 분은 광화문 고상희 씨, 그리고 백할머니라고 불리는 백희엽 할머니, 압구정 미꾸라지, 목포 세발낙지 등등등. 저도 증권방송 전문가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필명을 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꽤나 오래전부터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우는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요. 이것도 증권가에서의 하나의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첫 번째 시리즈로 백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이 한 증권사에서는요,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키는 어림잡아서 150cm 정도의 작은 키에 몸집은 살짝 뚱뚱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 손에는 영국의 일간지 타임지를 들고요, 시선은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세판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명동의 백할머니로 유명한 백희엽 할머니인데요. 왜 이름 앞에 명동이 붙냐면요, 그때 당시에 증권거래소가 명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할머니는 1960년대 말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다 보니까 백할머니는 원래 금수저였다, 또는 원래부터 자본금이 많았었다, 이런 글들 봤었는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일단 이 금수저이신 거는 맞습니다. 원래 평양 쪽에서 백할머니가 태어나고 자라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평양 대지주의 딸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정말 맨몸으로 남한에 넘어오시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하셨다고 하시고요. 또 대구에 내려가서 그때 당시에는 옷이 부족하잖아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군인들의 옷들을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염색해서 팔면 그때 당시에 20배나 넘게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할머니는요, 외국에서 수입 염색약을 가지고 와서요, 손수 염색을 직접 하시면서 종잣돈을 점점 불려나가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신 거였죠. 큰 돈을 버시게 된 시기는 1970년대부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면서 주가가 막 곤두박질 쳤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전부 막 말리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도 정말 이 백장있게도 백할머니는요, 이 건설주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이후에 5.18파동이 오면서 건설주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단숨에 백할머니는요, 이 증권가에서 유명한 큰 손으로 거듭이 나시게 되신 거죠. 이렇게 건설주로 대박을 내시기도 하셨지만요, 사실상 이 백할머니께서는 아주 모범적인 투자자였다고 하시고요, 정석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이 백할머니가 자주 이용했던 증권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유한타 증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한타 증권 바로 전이 대우증권이었죠. 근데 이 대우증권 바로 전이 또 삼보증권이었습니다. 이 당시 삼보증권의 회장이었던 김성진 명예회장이 백할머니가 이제껏 봐왔었던 본인 고객들 중에서도 가장 그렇게 인상 깊었던 그런 고객이었다고 회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백할머니는요, 반드시 우량 기업에만 투자를 하셨다고 하고요. 한 번 투자를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보유를 할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업 관련된 정보들 해석까지도 아주 뛰어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백할머니 일화 중에서는요,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더 있기도 합니다. 이 백할머니께서는요,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 박 회장의 대학생 시절 때였나요? 대학원생 시절 때였나요? 그때 당시 명동에 백할머니라는 큰 손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다짜고짜 백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제발 주식 투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박 회장은 어찌어찌해서 백할머니의 뒤를 따라다니게 됐는데요. 이 백할머니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증권사나 기업체 방문 때 동행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백할머니를 계속 봐오니까 정말 정석 투자만 하셨다고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박 회장이 이 백할머니의 이러한 투자 방식을 보면서 역시 우량주는 반드시 제 몫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 백할머니가 이렇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서 큰 돈을 버셨기 때문인지 백할머니께서 증권가를 떠나실 때까지도 그 명성은 굉장하셨다고 합니다. 1995년도 80세 나이로 타계를 하시면서 당시 밝혀진 실물 자산만 하더라도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돈이 많은 여성 자산가라고 하면 뭔가 왠지 외제차도 있을 것 같고 명품을 온몸에 휘두르는 그런 뭔가 강남 사모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할머니는요, 오히려 이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증권사를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에도요, 단벌 코트 하나만 입고 다니시면서 되게 검소하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백할머니가 한 말을 빌리자면요, 이 돈에도 눈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찾아오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백할머니 영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저도 리부트 영상 찍으면서 기억이 다시 뭔가 새록새록 떠올랐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초심으로 돌아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슈퍼개미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